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을지대학교부터 10개의 학교를 또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요새 지금 대학생들 이제 2학기 개강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화면 띄워주고 읽어보라고 한대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맞은편에서 막 배 잡고 웃고 있어요. 너무 웃겨요. 을지대학교는 의대랑 간호학과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성적 우수자 지역인재, 그리고 이유 자기추천, 교과 적성 우수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적성은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폐지된다. 교과 60에 적성 40은 사실상 올해 적성 전체 전형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연계열이 좀 높은 이유가 자연계열에 이제 메디컬 그쪽이 몰려있기 때문이고, 성남 캠퍼스랑 대전 캠퍼스 양쪽 있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대전을 메디컬 캠퍼스라고 합니다. EU 자기추천 전형 인원수가 되게 적어요. 대신에 5배수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을지대에 좀 관심이 좀 강력하게 있다. 그리고 성남에 내가 사는데 내가 내신이 한 3, 4등급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없이 내 집 앞에 있는 을지대에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 꼭 지원하시고요. 의외로 여기를 꼭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정식 컨설팅 때 깨닫게 돼요. 정식 컨설팅 하다 보면 을지대 쪽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수시 때는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성적 우수자 지역인재 농어촌 기회균형은 지금 최저가 이제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건과학대 바이오융합대 임상병리학과가 2합 8에 영어 4등급, 의예과가 4합 5인데 이제 과탐 한 과목, 간호학과는 2합 6에 영어 3등급. 이거 2합 6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중에서 2합 6 맞추고 그리고 영어 3등급 이내까지 가는 거예요. 3합 9랑 비슷하죠. 그리고 장내지도학과가 좀 가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전형이 이제 농어촌 기균 그쪽이거든요. 여기서는 보건과학대 바이오융합대는 한개 영역 4등급 그리고 영어 4등급 이내 이렇게 되고요. 또 영어 의예과 4합 6, 간호학과 2합 8, 영어 4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랑 의예과의 면접을 보는데 발표일 3일 후에 바로 면접을 보러 가야 돼서 이거 되게 빠듯하게 준비를 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자소서 추첨서 입력일이 좀 늦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추석이 끝나고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일이 12월 5일, 이때가 이제 EU 자기추천 전형의 면접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업 배려 대상자가 12월 6일, 그다음에 교과 적성 우수자의 적성고사 치르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적성고사는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의대랑 간호학 이렇게 되어 있고, 고교 추천 전형이 전원 면접이라서 제가 여기 등록 평균 75선을 이렇게 해줬는데 1.9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8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1.9까지 연저리 학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제 합격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라 하더라도 면접을 아주 잘 보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저가 없어요. 최저 없는 전형이라서 1등급 중반대의 상위권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된다. 미래인재 전형은 어떨까요? 미래인재 전형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좀 갭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그 미래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별로 교과면접 전형이 고교추천 전형과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인문계열인 미래인재 전형은 좀 고교추천 전형의 인문계열보다 내신대가 확실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외고생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당히 많은 수의 과학고들이 여학생들이 거의 없거나 그냥 남고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학고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자연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논술 전형의 인원수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어학과 국제학이 165명인데 그거의 3배 정도의 인원수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학종 면접 전형인 특기자 전형의 4배수 면접, 그리고 여기는 활동 보고서도 쓰니까 그런 점 체크하시고, 국제학은 영어 면접을 본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2.05, 2.55 정도의 내신대, 그리고 자연계열도 이제 큰 차이 없는 정도의 내신대. 그래서 여기 논술은 4등급 뽑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내신대를 보고 내가 내 내신으로는 논술 전형 쓸 수 없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3등급대의 문과 학생이라면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교과의 실반영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제 최저는요 비슷합니다. 인문계열, 그다음에 자연계열이 이제 3합 6으로 사과탐은 하나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가 4합 5, 스크랜튼이 지금 3합 5 이렇게 나와 있고, 스크랜튼이 이제 아래쪽으로 비교했을 때 같고요. 3합 5인데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나형인 경우엔 사과탐 다 써도 되고 그다음에 가형인 경우에는 과탐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놔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일은 언제가 될까요? 일단 추천 인원은 고교별 계열 무관 5명 이내고 인문계열 11월 14일, 자연계열 11월 15일로 발표가 났습니다. 전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내가 면접에 자신 있다 그럼 꼭 쓰시고요. 면접에 자신 없지만 최저를 맞출 자신 있다. 그러면 미래인재 전형을 쓰시고 최저는 비슷하게 맞추면서 나는 논술에 좀 글을 잘 쓸 자신 있다. 그런 경우엔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면 될 것 같네요. 특기자 전형의 면접일이 11월 22일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면접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논술 고사일이 인문계열 12월 12일, 그 다음에 자연계열 12월 13일. 다 보셨죠? 네, 이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제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인제대학교가 사실 저는 되게 자주 마주치는 학교입니다. 왜냐면 의예과랑 간호학과가 있는데 여기 의예과가 매년 그 합격자 내신에 기복이 좀 많이 있어요. 기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전년도의 의예과 전형이 합격자 내신 평균이 1.06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 전년도에 1.3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여기에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소서를 받았던 때도 있었는데 자소서 부분이 폐지가 돼서 올해는 그냥 완전한 교과 5배수로 그리고 면접 20%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고 인제대가 MMI 면접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MI 면접 쪽도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인제대만 MMI 면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정석적인 MMI를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또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자기추천자 전형은 오히려 의예과나 간호학과를 따로 선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격자 내신 평균은 4.0 정도로 나와 있고요. 학과의 인기도에 따라서 좀 인기 있는 학과는 한 3.8 정도의 선이고 비인기 학과는 4.6도 합격을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교과 60에 면접 40인 전원 면접 전형입니다.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의예과랑 간호학과를 제외하면. 스포츠 헬스케어는 실기율 40%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12월 12일에 면접에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의예과 12월 12일, 간호학과 좀 인원수 많아서 11일과 12일에 나눠서 면접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예 교과 전형, 그 전형도 역시 12월 12일. 그리고 자기 추천자 전형은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봐서 전체 학과가 7일에서 8일이고요. 간호학과가 6일, 7일 이렇게 보네요. 그리고 스포츠 헬스케어가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볼 대학은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최근 5년 동안의 컨설팅 문의자가 그 전년도 5년 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컨설팅 하면서 한 초반 7년 때는 인천대를 문의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인천이 땅값이 오르면서 인천대학교가 또 주목을 받고 점점 입결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결 상당히 높죠. 지금 최저가 있는 교과인데 2.46 정도로 인서울대학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저 있는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과 거의 차이가 없고요. 또 학종 면접을 보는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내신 평균이 인문계열 2.91, 자연계열 3.11로 사실상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중반 요 정도까지 학생들이 합격이 되고요. 4등급만 돼도 합격이 잘 안 됩니다. 또 여기 사범대학이랑 동부가 국제통상은 4배수 면접을 보는데 이 두 개 학과가 굉장히 인기 학과고 동부가 국제통상은 뭐 전원에게 그 장학금의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센 학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M한 최저가 있는데요. 인문 디자인 패션 산업이 2합 7, 자연계열 2합 7, 사범대 2합 6, 사범대 인문 2합 6, 동부가 국제통상 2합 5. 여기가 최저가 까다롭죠. 여기가 그 장학금을 거의 전원에게 다 준 쪽으로 그 편제가 돼 있어요. 특성을 살려서. 국립대에서 그런 부분을 키우는 거죠. 인천의 어떤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서 자기 추천자의 면접일도 12월 12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겹치죠. 제가 면접 달력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면접 달력 관련해서도 영상을 찍을 건데 지금 이런 자료들은 다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뭐 부록이나 추록으로 다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구매자들에게.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은 훨씬 깔끔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구매를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천대학교를 봤고요. 그 다음에 볼 학교는 이제 인천의 이제 유명 사립대인 인하대학교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인천대, 인하대 둘 다 붙으면 어디 걸래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천대가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보다 좀 입결이 많이 낮았었는데 최근
최근에는 국립대 버프도 있고 많이 뜨고 있다. 이런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인하대학교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전 3등급인데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전형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에 갑자기 입결이 확 낮아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막 어느 전형을 써야 돼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년도의 등록 평균은 그 해에 특별히 갑자기 낮아진 것이지 실제로는 1.9가 된 적도 있고 2.1 정도 선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교과 100의 최저가 3합으로 돼 있어요.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은 2합이고요. 독특하죠. 인문계열은 3합 7, 자연계열은 2합 4, 의예과는 3합 3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문계열 2.5, 자연계열 2.1 정도인데요.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내보고 싶다. 이미 다른 학교 준비한 자소서를 준비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 전형은 여기 있는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계열이 둘 다 비슷하게 2.5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가 2.5 나온 건 그 해에 갑자기 안 좋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3합 7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쭉 깎여 나갔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이나 미래 여기 있는 전형들은 최저가 없다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깎여 내려가고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추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나 미래인제가 가장 추합이 적게 발생되고요. 그리고 합격자 내신 때도 지금 되게 높은 편이죠. 자연계열 같은 게 2.6이면 일반적인 학종에서 이제 3등급까지 문을 많이 열어주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입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작년도에 입결이 몇몇 개 이렇게 뚫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뚫린 것들을 보고 나도 인내심 때문에 나도 이 정도면 붙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는 걸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논술은 항상 4등급 대 위주로 선발해왔고요. 전년도 논술은 예상치만큼의 수치를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논술에서 최저가 없다는 겁니다. 최저 없는 논술이 오히려 좀 더 적은 편이죠. 최저 없는 논술이고 의예과만 최저가 있어요. 의예과 최저는 이제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3합 3. 그런데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서 15명 의예과 선발하는 전형에서 최저가 없어서 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아서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 이나 미래인재 전형은 떨어진 케이스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면접일이 언제냐? 인문예체능은 12월 5일, 자연계열 12월 6일입니다. 정말 이 면접이 안 겹치게 짜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논술 우수자 12월 19일, 그 다음에 12월 20일에 논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나긴 이응이 끝났네요. 전남대학교는 이제 전남에서 가장 좋은 지방 거점 국립대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많이 선발을 하는 편인데 좀 독특한 점이 일반 학종 전형이 없어요. 일반 학종 전형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확연하게 적어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과 전형이 일반 전형, 의대 되게 많이 뽑죠. 37명. 그 다음에 치의대 15명, 수의대 14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리고 등록 평균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제 비슷한 정도고, 광주랑 여수 캠퍼스가 나눠져 있어서 이거 이제 나눠서 보지 않으면 되게 큰일 납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자료집 정리하신 분이 그냥 4등급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인문 4등급대, 자연 4등급대.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광주 캠퍼스랑 여수 캠퍼스를 나눠서 보셔야 되고, 광주 캠퍼스는 항상 2등급대였고 여수 캠퍼스는 한 5등급대에서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최근에 여수가 좀 떴잖아요. 그래서 4등급 후반대 정도의 평균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는 학과별로 전부 달라서 그냥 의예과, 수의예과, 치의예과만 옮겨놨어요. 한번 보시고요. 4합 5, 4합 6, 3합 6입니다. 수의대는 3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 하나 더 체크해야지. 의대, 치대, 치대는 이제 치전원이에요. 그리고 수의대, 간호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한의대는 없고요. 지역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는데, 여수 미공개는 여러분 왜 미공개한지 아시죠? 낮아서 그래요. 점수가 많이 낮아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주랑 여수의 그 차이를 좀 적게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의 경우 학종 전형에서 역시 2등급 중반대의 내신대가 확인이 되고, 여수 캠퍼스는 이제 4등급대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학종 면접, 일반 학생들의 학종 면접이 고교생활 우수자로 이번에 이름을 바꿨는데 476명을 선발하고 수의대를 10명 선발합니다. 이 전형에서는 제가 아까 없어요라고 표현한 게 의대랑 치의대를 뽑는 학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남대 의대를 가려면 아까 위에서 반 교과 전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내신 때는 역시 아까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등급 중반과 4등급 후반대. 그리고 의대랑 치대만 최저가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치대가 있다 그랬죠.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일반 학종 전형에서는 의대랑 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최저도 없는 것이고요. 대신에 수의대에는 있는데 수의대에 최저가 없다라는 점에서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최저와 좀 다릅니다. 지역인재가 훨씬 더 쉬운 최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면접일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제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전형인데 12월 11일,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었고요. 요건 이제 지역인재 학종 전형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역인재 학종 전형의 면접일은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교과 전형의 면접일은 12월 11일. 그리고 고교생활 우수자 일반 학종 전형은 다음 이제 12월 10일로 발표가 났습니다. 특별하게 전형별로 다 이미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고쳐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 대학은 전북대학교네요. 전북대학교는 의대, 치대, 수의대, 간호학과가 있어서 또 이제 최근에 좀 뜨고 있죠. 전북대학교가. 그래서 입결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지금 가두면 이득될 대학 꼽아주세요 하면 제가 여기 자주 얘기해준 학교예요. 그리고 일반 전형이 이제 교과 최저 전형인데 학과별로 전부 다 최저가 달라서 이것도 역시 제가 따로 편지를 해놨습니다. 등록 평균은 교과 전형 3.16, 그다음 자연계열 1.7입니다. 그리고 이게 1.7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의대, 치대, 수의대 그리고 이제 그런 인기학과들이 여기 이제 몰려 있어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별로 원래 다 산정을 하면 좋은데 학과별 산정은 따로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는 의학계열만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의학계열이 지금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2.0으로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저 때문에 많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큰 사람 전형이 있는데요. 큰 사람 전형으로 의대가 3명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1명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명으로 늘렸어요. 1단계 평균치가 나오는데 2등급, 3등급 위주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 당연히 의대 학생들은 주로 1등급이겠죠. 의대, 치대, 수의대, 간호학과만 따로 최저가 있습니다. 4합7, 두 개가 4합7이고요. 탐구 평균의 소수점을 절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대랑 간호학과는 탐구 평균의 소수점을 절사해주지 않는데요. 수의대는 3합8 대신에 수학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학과는 수학가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말은 없고 3합10을 맞추면 됩니다. 큰 사람 전형의 면접일은 지금 12월 7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전반이 될지 오후반이 될지는 이날 발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대. 제주대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제주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의대, 수의대, 간호학과가 있어서 대치동에서 일한 저의 경우에는 거의 이쪽 학과만 문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교과 등록 평균이 인문계열 3.64, 자연계열 4.01이고요. 그리고 지역인재가 271명이에요. 네, 그리고 인문계열 4.08, 자연계열 3.33입니다. 자연계열이 높은 거는 여기 이 학과들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일과의 교과인데 의예과만 교과 3배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수의예과는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종 면접의 일반 학생 전형은 생각보다 인원수가 썩 많지 않습니다. 220명 정도고요. 수의학과를 이 전형으로 2명 선발합니다. 그래서 3배수 면접을 본다. 그리고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쓴 전략은 간단해요. 내가 일반 학생이다라고 하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요 내신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인재랑 선택이 가능하다면 지역인재를 쓰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요것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건 의대랑 수의대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인원수가 적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너무 길어서 역시 다른 추록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의예과 면접일이 일반 학생 교과랑 지역인재 교과를 포함해서 전부 12월 9일에 몰아서 보게 되고요. 여기 있는 학종 전형도 똑같이 12월 9일에 봐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의예과에 좋은 애들 뽑을지를 서로 회의해가지고 선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루의 날짜를 다 몰아놨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제 의대, 치대, 간호학과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전남대랑 많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 위치도 두 학교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교과를 굉장히 많이 선발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교과를 거의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무려 43명과 26명 각각 의대치대를 선발하게 됩니다. 의대치대는 제가 따로 기록 안 남겼고 이제 그 의치한수 자료집 설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인문과 자연계열이 4.6, 4.5 정도이고 최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옮길 수 있는 수준이어서 옮겼는데요. 옮길 수 있는 수준이어서 옮긴 거에 최저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못 읽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의대랑 치의대가 최저가 같아요. 4합 6이고 과탐 한 과목. 그다음에 사범계열이 2합 8, 간호계열이 2합 5. 자, 이외학과 최저 없음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옮겨놓은 거고요. 저희가 오죽하면은 여기에 안 썼겠습니까? 못 쓸 정도라서 그런 거예요. 과목별로 전부 다 달라요. 다 달라. 이 정도면 이제 적을만 합니다. 네, 그리고 군사학과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3.7이었고요. 5배수의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3합 15를 요구하고 이제 국영수에서 3합 15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사과탐은 포함을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를 포함하면 3합 16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저는 군사학과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내신이 낮더라도 좀 보장된 쪽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위와 같고요. 여기 의대랑 치의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좀 통산이 넓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인문계, 자연계 둘 다 4.5 정도면 합격이 됩니다. 네, 제가 친척 중에 조선대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뭐 이미 다니고 끝났겠네요. 조선대 한번 가봤는데 학교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일반 학생 490명 학종 전형이고요. 4배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전형도 역시 이제 4등급 후반대의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학종에서 의대, 치대가 4합 6에 최저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 학생 교과의 최저랑 동일합니다. 면접일은요. 네, 면접일은 군사학과의 면접일이 이제 10월 26일에서 28일까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과 전형, 일반 전형 봤잖아요. 교과 일반 전형에서 의예과 사범대학은 면접일을 11월 7일에 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예과 치고는 되게 일찍 보지 않나요? 그리고 일반 학생과 소프트웨어 인재는 12월 5일과 6일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를 볼 건데요. 네, 중앙대학교 원래 우리가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중앙대를 잘 파악하려면 4개의 전형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이 두 전형의 차이는 수능 최저 여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소서 제출 여부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라고 표시해놨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학종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인문계열 1.4에 자연계열 1.9인데 자연계열이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중앙대는 안성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안성 캠퍼스가 주로 자연 계열 학과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 계열의 입결이 좀 더 낮게끔 이제 평균치가 이렇게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안성 캠퍼스를 제외하고 서울 캠퍼스만으로 보면 둘 다 1.4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계열이 더 낮아 보이는 거는 착각이다. 통계적 오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빈치형과 탐구형은 이제 이걸 일반고가 쓸 거냐, 외국어고생, 자사고생 쓸 거냐 뭐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구별을 하죠. 그 편의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이 의예과를 10명 선발하는 거 제외하고는 뭐 합격자 내신대가 다빈치형은 2등급 대 중반, 탐구형은 3등급 대 중반이에요. 근데 여기 의예과 들어가면서 이제 좀 그 평균이 약간 높아졌는데 실제로 평균 한 3.5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예과를 제외하면. 그리고 여기는 면접이 없이 추천서는 필요합니다. 다빈치형이든 탐구형이든 면접이 없이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중앙대는 추천서가 필요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제 학생들에게 좀 잘 지원시키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안 써도 되는 경희대 레브네상스를 조금 더 선호하고 또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우리 집 앞에 중앙대가 있다. 그래서 난 꼭 여길 써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추천서에 대해서 이걸 써주실 분과 꼭 상의를 해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논술이 있죠. 자, 논술 전형 보세요. 자, 평균이 2.5예요. 그러면 4등급 쓰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진짜 붙기 힘들어요. 5등급?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이지만 높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치를 꼭 보시고 논술을 쓸 때는 4등급이다 아니면 3.8이다 이 정도의 학교에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지 논술 합격자 내신 자체가 2.5 정도면 4등급은 거의 붙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봉사는 만점 처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생기문은 좀 들어갑니다. 그 점 반영하시고 저는 이렇게 까다로운 논술 전형이라면 안 쓸래요. 왜냐하면 최저까지 또 있어요. 최저도 까다롭습니다. 인문계열이 3합 6, 자연계열 3합 6, 안성 캠퍼스 아까 얘기했죠. 이 두 개가 평균치가 나와서 아까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안성 캠퍼스는 2합 5, 의예는 이제 4합 5, 그리고 항상 4등급인데 가장 까다로운 최저를 가지고 있어서 조심해서 쓰시되 의예과를 26명이나 선발한다고 합니다.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이 12월 12일, 인문계열이 12월 13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형은요. 논술을 제한 나머지 전형은 교과도 최저가 있네요. 교과 최저랑 그 논술 최저랑 동일해요. 교과 최저랑 논술 최저랑 동일하니까 그 점은 어렵지 않고 학교 추천 전형은 1.4 정도의 내신대 학생에게 추천이 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빈치형, 탐구형 둘 다 인원수를 두 개 쪼개서 둘이 합쳐서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쪼개놓은 것 때문에 또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추합도 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80번인 중앙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은 81번인 차의과학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읒도 지나갔네요. 이제 치읒의 시대가 왔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